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내일장 뭐 살까를 통해 시장에서 급등락 나오고 있는 종목,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오늘 시장 상승을 하지만 좀 뭐랄까 약간 서운하다고 해야 될까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갭 상승한 종목들의 차익 실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제 일정 부분 오후장에 빠르게 선 반영된 영향으로 또 어느 정도 눈치 보는 양상이 포착이 되고 있죠. 특히나 FOMC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근로자 날 연휴 제외하고 나면 지나고 나면 바로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관련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죠. 그와 관련 내용도 함께 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2일 날 이제 밸류업 2차 세미나 예정이 있죠. 1차 세미나에서 구체적으로 인센티브 방안 자체가 안 나오면서 시장에서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밸류업으로 올라왔었던 저 PBR 종목들, 예를 들어서 증권, 은행, 보험, 자동차, 지주사, 공기업 이런 종목들이 실망감으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셀 온 뉴스 나왔는데 5월 2일 날 세미나 이후에 또 어떤 식으로 방향성 나오는지를 봐야 됐고, 미리 또 선 반영돼서 오늘부터 빠질지를 봐야 됩니다. 일정이 5월 2일이에요. 그리고 6월 달 들어서야 이제 가이드라인 최종적으로 또 확정하는 부분이니까 일정적인 측면에서는 좀 남아 있습니다. 여튼 관련된 종목들은 빠진다고 오늘 살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잘 파는 거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좀 차별화되는 게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금호타이어인데, 금호타이어가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50주 신고가 경신했고, 오늘 한국타이어 실발과 컨컬 예정이 되어 있는데 큰 폭의 실적 개선을 다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금호타이어도 20년 만에 1분기 최대치 이익, 그리고 올해 매출 기준으로 사상 최대 매출, 이런 부분을 가이던스를 줬으니까요. 한국타이어나 넥센타이어도 큰 폭의 실적 개선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타이어 교체 주기 이런 부분 도래에 따른 그냥 오리지널 이퀴프먼트, 그러니까 신차형 타이어보다는 RE, 그러니까 교체형 타이어 쪽에서 수요 자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이쪽은 또 믹스 개선이 나타나면서 코로나 이후에 가격 동결되어 있던 부분을 올려받는 것들이 지금 현재 실적으로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쪽은 올랐지만 조정 나올 때 오히려 실적으로서 우리가 포인트 자체는 결국 올해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 혹은 금리 인하 기대치 자체가 많이 낮아졌다, 그러면 결국 기댈 언덕이 실적이다 말씀드렸고, 실적 측면에서는 한타, 넥타, 금타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계속 올라가면 타이어 코드 들어가게 되는 효성 TNC나 코오롱인더 이런 부분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이어 쪽은 지금부터는 좀 계속 체크를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트레이딩 바이 관점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오늘 삼전은 이제 컨컬이 있었죠. 확정 실적 발표와 컨컬, 잠정 실적에서 6조 6천억 우리가 확인했으니까요. 6조 6,060억 이번 확정 실적 나왔고 대동소이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가 채널에 같이 올려드렸죠. 결국은 최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도 1분기 실적보다도 2분기 가이던스에 따라서 등락 자체가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죠. 그걸 생각을 하면 2분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자 2분기 보시면요, AI양 고부가 제품 수요 증가, 컨벤셔널 서버 스토리지 수요도 개선, 즉 이런 레거시 쪽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더라. 삼성 입장에선 좋은 거죠. 모바일 수요도 견조하다. 서버 스토리지 중심 판매 기조 꾸준히 나오고 있고, 8단 12단 양산 통해 이런 생성의 AI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1B 서버 시장 내 리더십 강화하면서 선단 쪽 이런 쪽도 꾸준히 투자를 한다. 하반기 매크로 변수 등 일부 변동폭은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서버 수요 강세, 모바일 쪽도 PC 모바일 수요 견조 이런 부분을 기대한다. 12단 램프업 통해서 이쪽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동안에 계속 적자 요인 파운드리 쪽 역대 동기 최대 수주 실적 기록을 하면서 적자폭, 소폭 개선하는 부분으로 보고 2분기에는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기대를 한다. 하반기에는 약간은 제한적 시장 성장이 예상이 되지만 시장 성장률 상회하는 쪽으로 지금 온기로 보면 성장할 것으로 바라본다.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관련된 내용들 컨컬 자리죠.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전 바닥 탈출하려는 모습 나오고 있고, 결국은 이쪽은 가격 조정 이후의 기간 조정이에요. 가격 조정 이후의 기간 조정.
요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지 이 여부 체크를 하면서 78,000원 78,000원대 후반이니까 러프하게 보면 79,000원 안착 여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 돌파 여부 체크를 하면서 이쪽은 계속해서 이제 실적 너무 잘 나오고 있다 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많이 빠지면 산다 하는 측면에서 계속 관심 있게 체크하시면 돼요. 전자닉스 동일합니다. 자, 테슬라가 무려 15% 넘게 올라왔는데 올라온 계기는 결국 이거였죠. 중국에서 이제 바이두와 협업해가지고 자율주행차 판매한다. 최종 관문인 중국의 데이터 안전검사 이런 부분도 통과를 했다. 조만간 이런 쪽 내놓을 거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2차 전지도 있지만 이쪽이죠. 결국 자율주행 쪽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상한가까지 찍었지만 우리 학습 효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이슈 있을 때마다 그냥 분할로 챙겨가자. 윗골이 세게 달리면서 차익 실현. 오늘도 보시면 대규모 음봉 좀 챙길 거 챙기자 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자, 반도체는 아직도 쉬어갑니다. 결국 이 친구는 2, 3주 지금 한 3주 한 달째 쉬고 있죠. 그러면 2, 3개월 정도 쉰다고 보고 이번 한 달 쉬었으니까 5월달까지 좀 쉬어간다고 보고 그때 이제 살 수 있는 종목들 추려보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라오면 챙기자. 유닛 테스트네요.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마찬가지로 빠지죠. 즉 최근에 좀 올라오면 챙기는 형태로 일부 트레이딩 바이 하면서 흐름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 좀 선별하면서 2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 추려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반도체 결국은 주도는 이쪽이거든요. 반도체가 지금 쉬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숫자가 확실하게 뒷받침되는 전력 설비 쪽에 올라오죠. 전선 전력 설비. 왜냐면 반도체 쪽은 결국은 아직까지 감산 영향으로 1분기 실적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대감에 올라온 부분도 상당히 있잖아요. 온디바이스 AI, HBM 쪽 기대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쉬어가는 것 자체는 오케이. 근데 1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결국 방향성 생각을 해보면 결국 시장에서 AI 트렌드, 실적 개선이 되는 반도체 대형주에서는 전자닉스는 꾸준히 긍정적. 나머지 그 안에서 뭐 한미반도체, 이번에 체크했었던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우리가 검사 장비 쪽에서 수요를 결정하게 되는 보영이나 인텍플러스 뭐 이런 친구들. 저 밑에서는 이제 패키징 단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과 뭐 소재 단에서는 하나 머티리얼즈 뭐 이런 친구들. 그리고 동진 솔브레인 원익 뭐 이런 친구들도 좋았죠. 계속 체크 이런 쪽으로 오게 되는데 환율과 금리 생각을 하게 되면 환율, 금리 4.61 떨어진 거는 고무적이지만 이게 확실하게 4.5 밑으로 추세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 자체를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환율도 1355원 반가에 좀 말씀드렸는데 1400 찍고 떨어지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데 좀 더 떨어지는 거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 하는 것들 말씀드린 거고요. 유가는 이제는 중동 리스크 완화 쪽이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환율과 금리 보면서 계속해서 방향성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말씀드렸고 2차 전지도 SK온이 한 3천원대 적자가 나버렸어요.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쪽이죠. 2차 전지 실적별 차별화 생각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 이쪽은 일러요. 물론 2분기부터 개선 기대감이 있지만 아직까지 숫자로 녹여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전력설비 전선 쪽이 최근에 반도체 쉬어갈 때 그 대장 역할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고 결국 AI, 실적 이런 부분과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자, 그 외딴에서는 지금 현재 화장품, 특히 아모레퍼시픽이 52주 신고가 가면서 화장품 날인데 또 이제 황금 연휴, 그쵸? 5월 초죠.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아모레퍼시픽이나 관련된 종목들도 이런 모멘텀과 더불어 아모레퍼시픽이 이제는 뭐 중국향보다도 미국 쪽으로 바라봐달라 하면서 리포트도 나오곤 했었는데 차라리 아모레퍼시픽보다는 나머지 최근에 아이패밀리 SC, 뭐 VT 일본 타고 이제는 미국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쪽 그러면 실리콘2 이런 쪽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따라갈 필요 없고요. 조정시 매수 관점. 그리고 이쪽은 하이브는 원래는 오늘 뭐 이사회 뭐 개최 관련해가지고 대표이사 회의권 뭐 이런 부분인데 이사회 자체 개최 연기했죠. 왜냐면 이사회 3인 장악하고 있는 게 결국 미니즌과 그쪽 부사장 그쪽 라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은 어차피 나가리 됐고
2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법원에 신청을 했죠. 4월 25일자로 신청을 해가지고 빨리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런 부분이 한 5, 6주 후에, 그러면 빠르면 뭐 한 6월 정도 해가지고 하이브 관련돼서 임시주총 열리게 되면 80% 의결권 가지고 있는 쪽이 당연히 하이브니까 뭐 민진, 뭐 아웃, 뭐 이런 식으로 대표이사 퇴임 뭐 이런 건으로 해결하겠죠. 그러면 그때까지의 불확실성, 그러면 하이브가 일단은 5월달까지는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6월달에 BTS 진제대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5월달에 빠질 때 산다는 형태로 좀 이런 불확실성과 지금 현재 결국은 이 또한 지나가는, 저는 하나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보면 어차피 뉴진스 IP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오히려 6월을 바라보면서 5월달에 빠질 때 하이브는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려보자 하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쪽도 실적이 뒷받침되니까요. 피카운 얘기했는데 올해 작년보다 더 올라온다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BTS 완전체까지 들어오니까 더 올라오는 것들 생각을 하면 결국은 흔들릴 때 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화장품,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이런 엔터 쪽 쭉 말씀드렸고, 테마로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은 환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일부 챙길 거 챙기자 하는 측면에서 같이 체크를 해드렸네요. 자,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죠. 화목한 소통. 낮 12시 30분부터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방송 만들어 가니까요. 보다 자세한 얘기는 화목한 소통에서 좀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파이팅입니다.